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도내 20대 남녀 대학생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 11번째 확진자는 익산의 24살 남자 대학생으로 미국 해외 근로체험을 하고 26일 입국 후 발열 증상으로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아 원대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파악된 접촉자는 9명으로 부모는 자가격리 중이고 공항에서 탄 리무진 버스 동승자 7명은 마스크를 썼지만 만일을 대비해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또 12번째 확진자는 전주의 22살 여대생으로 유학 중인 영국에서 어제 귀국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 남원의료원에서 치료 중이며 접촉자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해외 유입자의 확진 사례가 잇따르자 앞으로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2주간 자가격리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27일 0시부로 해서 입국하시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진행을 하고 또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해서 시군하고 함께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진 이후 첫 주말인데요. 전주 지역 총선 후보들은 환경단체가 개최한 나무 심기 행사에 참석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오전 기온이 영상 6도에서 8도 안팎으로 활동하기에 다소 쌀쌀한 날씨지만 나무 심기에는 가장 적당합니다. 지구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10여 년 전부터 식목일보다 일주일 앞서 나무 심기가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도시공원인데 환경단체 주관으로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온난화 나무 심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무 심는 의미들에 더해서 이번에는 특별히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자. 그리고 도시공원을 지키자, 미세먼지를 줄이자. 21대 총선에 나선 후보들도 참석해 각자 한 그루씩 나무를 심으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나무를 심게 됐는데요. 이 나무가 무럭무럭 성장하면서 미세먼지도 좀 줄이고 전주의 열섬 현상도 줄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나무 심기에 앞서 후보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겠다는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신규 발전소를 규제하고 도시공원은 지켜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약속으로 북극곰과 인증샷을 찍기도 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전주의 환경을 원래대로 돌리는 나무 심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선거운동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후보들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나무 심기로 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을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21대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여성과 청년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까지 등록한 전북 국회의원 후보 44명 중 여성은 익산을 민생당 조배숙 후보, 전주을 미래통합당 이수진 후보,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 최순정, 박정효 후보 등 4명으로 9%에 그쳤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3명, 40대는 5명이었으며 30대는 1명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로 바뀐 우리 사회의 풍경들이 있죠. 진료소에서 시작한 드라이브스루, 즉 차에서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독서 수요가 늘면서 도서관까지 드라이브스루나 워킹스루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군산 시립도서관 앞마당. 마치 코로나 선별 진료소처럼 천막이 쳐졌고 대출 신청된 책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들어오자 대출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소독을 거쳐 운전자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면 차에서 내리지 않고 햄버거를 주문하듯 책을 빌려갈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책을 빌릴 수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코로나 환자들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더 늘어나지 않게 하려는 발상으로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요. 군산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석 달간 도서관 회원들이 구입 신청한 도서는 6,500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독서 수요도 늘어난 것인데
무인 대출기로는 대출 신청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워킹스루, 즉 차가 없어도 도서관을 방문하면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아도 책을 빌릴 수 있는 대출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무인예약 대출기가 28명밖에 일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용자들을 증가하기 위해서 워킹스루를 도입을 해서 또 몸이 불편한 환자나 노약자를 위해서는 배달과 수거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오히려 크게 늘고 있는 독서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코로나 해결책으로 등장한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가 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제한 시설의 긴급 지원금 지급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노래 연습장과 PC방, 학원 등 지원금을 신청한 시설 13,000여 곳 중 7,200여 곳에 지원금이 지급돼 지급률은 55.2%를 나타냈습니다. 도는 지원금 지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만큼 시설의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설은 행정명령에 이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에게 인건비가 선지급됩니다. 익산시는 지난달부터 공공시설 폐쇄와 각종 사업 중단으로 노인 일자리와 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사 등 만여 명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2월분 인건비를 선지급했습니다. 익산시는 코로나 여파가 진정돼 사업이 재개되면 보강 근로를 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달 안에 사업이 재개되지 못하면 3월분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의 코로나19 대책이 3개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됩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착한 임대료 운동과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140개국 25만여 지자체가 가입한 세계 지방정부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부 홈페이지에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안내 서비스와 드라이브스루 검사, 소독의 날 행사 등도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보내드렸습니다.